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권 지지율 반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과 여수에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지만 지역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탄핵 국면이지만 지역 공약도 미리 챙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2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권오봉 청장을 만나 올 한해 투지 유치의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목포 지역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택시 기사들의 사정을 악용한 파렴치한 행위지만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체 상태인 지지율의 반등 포인트를 찾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전남도청에 이어 광양과 여수를 잇따라 방문해 제대로 된 정권 교체, 세상 교체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민주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해 지지율 반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가장 먼저 탕평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경선 결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밖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까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이죠. 이어 이재명 시장은 광양을 방문해 비공개로 지지자들을 만난 뒤 여수수산시장도 찾았습니다. 여수수산시장에서 이 시장은 상인들과 만나 위로의 말과 함께 소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 빨리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제자리로 재입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일 다시 광주로 이동해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 무등산 노무현길 탐방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지만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실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크지만 약속마저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특히 두 야당의 후보들이 뻔질나게 광주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을 향해서 호소하고 말이 부족한 이 문재인,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우리 호남의 정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저희 도전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후보로 세워주신다면 이재명은 호남을 권력의 주인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맹세는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습니다. 공약을 거론하는 경우에도 문화,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세 분야는 광주 전남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해서 제대로 꼭 잘 키우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당 후보나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정당의 대표로 대선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 호남에 최대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서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본선에 가면 호남을 대하는 태도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약속을 받아둘 필요가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 마저 매력 있는 공약거리를 후보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레저리조트 개발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여수 경도 해양레저리조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과 세제 지원, 인허가와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3,500억 원의 사업 부지를 매입했고 골프장과 리조트를 제외한 미개발 부지 27만 제곱미터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7,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요트 마리나와 워터파크, 호텔 등 복합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여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자신의 2살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6살 강모 씨와 시신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 씨의 부인 21살 서모 씨를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강 씨는 여전히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국내외 투자 유치 목표를 2조 4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율촌과 세풍산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권오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김종태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올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목표와 추진 전략은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금년도 저희가 목표를 2조 4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1조 6천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한 8천억 정도 더 잡은 것은 저희가 투자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국내외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연구소에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잘 것인지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2, 4분기부터 이 전략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율촌 1, 2산단 개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율촌 1산단은 현재 97% 공정을 보이고 있고 18년까지는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양도 현재 한 80%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40만 평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 생각에는 한 2020년이면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산단 조성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준설토 매립이 한 5년간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작년 11월에 매립을 재개해서 금년에 1단계 한 64만 평 매립은 끝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혹은 21년쯤부터 여수 지역에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풍산단 1단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세풍산단 1단계 개발 지구의 분양 전망과 2단계 개발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18만 평, 이거는 금년 상반기면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가연구기관인 융복합 신소재 실정화 지원센터가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기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요. 현재 산단 진입도를 놓고 광양시하고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저희가 원활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2단계 공사는 이어서 저희가 금년 말이면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 화양지구 개발 사업 추진 현황하고요.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수 화양지구는 저희가 작년에 국제 공모 이걸 진행을 했고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7월 11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여건을 토대로 해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그 사업 시행자가 1,200억 원 규모의 콘도를 금년에 착공해서 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수 경도 편입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어저께 청와대 그 무역투자진행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한 4, 5월 경이면은 저희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뭐 지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세풍산단 공사 착공, 율촌 2산단 매립, 또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 이민 이런 여건 조성에 치중을 했고 금년 들어서는 선월지구의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광양 웰빙 카운티에 우선협정 대상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또 경도가 편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다음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양항 배후부지와 세풍산단에 투자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구역청은 오늘 중국 안후이 콜드체인 컨소시엄과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00억 투자 규모의 냉동창고와 식품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청은 또 주식회사 한국창호와 세풍산단에 14억 원을 투자해 PVC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작하는 제조공장 건립 투자협약도 맺었습니다. 경제청은 이 자리에서 광양항 배후부지와 세풍산단 투자기업에게는 부지 매입부터 공장 가동까지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순천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오늘 순천에서 열린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순천시와 전주시 등 전국 8개 지자체는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내용의 순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는 지방정부의 발전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전 세계 100개 나라 1,500여 개 자치단체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즘 목포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무임승차 승객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5명이 택시에 오릅니다. 3명이 먼저 내린 뒤 1분가량 더 이동하는 승객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는 척하더니 냅다 달아납니다.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공간이 좁아서 차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목포에서 남하까지 받지 못한 요금은 8,200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과 몇 시간 전 동료 기사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 들어 목포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범죄는 신고된 것만 5건.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이 달아나더라도 도로에 차량을 두고 쫓아가지 못하는 데다 신고 절차를 밟을 동안 운행을 못하게 돼 대부분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차는 5명이 탔다가 하고 나는 2명이 탔고 우리 친구는 4명이 탔고 그러면 얘들이 자꾸 몰려다니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택시 강도 쉽게 해버려요, 이제 얘들이. 경찰은 확보된 블랙박스 화면과 승하차 동선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순천 캠퍼스가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폴리텍대학 순천 캠퍼스는 올해부터 산업설비과 신입생 19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피테크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업체에는 전문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가 배치되며 108학점을 채우면 1년 6개월 만에 전문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 수협의 위판액이 10년 연속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협중앙회 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수협의 위판액은 전년보다 172억 원 증가한 1,678억 원으로 10년 연속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전국 수협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고흥군 수협도 지난해 1,153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하는 등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5곳의 수협이 위판액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저녁 9시 50분쯤 순천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0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6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와 윷놀이를 하던 중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의 임시 판매장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여수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여수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은 여수시 남산동 배수펌프장에 340제곱미터 규모의 몽골 텐트 26동 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사용료는 600만 원 상당입니다.
해양오염 방지와 항로 확보를 위해 해안가 방치 선박에 대한 정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모두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와 목포 등 전남 지역 10개 시군에 방치된 선박 106여 척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해안가에 방치된 선박은 지난 2007년 370척에서 지난해에는 130척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낭만포차 운영자의 30%를 새롭게 교체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낭만포차 영업에 시민 모두 공평한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운영자 교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체 17개 가운데 30%인 5개를 교체하고 여유 부지에 1개를 추가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 공고에 들어갔으며 사회적 약자 2명, 인근 단체 1명, 일반인 3명 등 모두 6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을 통해 최근 화재 등으로 침체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2,200여 명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했습니다.